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삼성은 올해 하반기 갤럭시 Z 폴드 7과 플립 7을 비롯해서 새로운 모델인 플립 FE와 갤럭시 S25 FE, 갤럭시 탭 S11 시리즈 등 많은 모델들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 기기들에 관해서 다소 의아하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빠르고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의 하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플립 7에 결국 엑시노스 2500을 탑재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해외 IT 매체에서 들려왔습니다. WCCF 테크의 보도에 따르면 갤럭시 Z 플립 7이 삼성의 내부 테스트를 통과했는데 그 폰에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이 탑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삼성의 2025년 플래그십 칩셋인 엑시노스 2500은 올해 결국 어떠한 기기에도 탑재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초 갤럭시 S25 시리즈에 엑시노스 2500을 탑재하지 못한 삼성은 생산 수율과 성능을 끌어올려서 하반기 폴더블 시리즈에는 반드시 엑시노스를 탑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었는데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플립 7의 엑시노스 탑재가 희망적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긱벤치 데이터에 남아있는 엑시노스 2500의 마지막 성능 기록을 보면 2025년 3월 31일자로 싱글 점수 1449점, 멀티 점수는 6986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테스트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점수만 놓고 본다면 같은 세대 칩셋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의 거의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가장 잘 나온 점수와 비교하더라도 퀄컴의 작년 플래그십인 스냅드래곤 8 젠 3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엑시노스를 탑재하지 못하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폴더블 폰이 가지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성능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요. 엑시노스의 생산 수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엑시노스의 가격 경쟁력까지 악화되면서 결국 탑재가 무산된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삼성은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셋을 폴더블 시리즈에 전량 탑재하게 됐는데요. 그에 따라 폴드와 플립의 가격 정책에도 고심이 많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가격을 올리고 판매량에서 손해를 볼 것인지 가격을 동결해서 마진을 줄일 것인지 삼성의 최종 선택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10월이나 11월에는 갤럭시 S25 FE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고 새롭게 선보이는 Z 플립 FE 모델도 올해 하반기 중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이 두 개의 FE 제품에 삼성이 뜻밖의 칩셋을 탑재할 수 있다는 해외 보도가 나왔습니다. 펜 에디션은 가성비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긴 하지만 플래그십 네이밍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만큼 플래그십에 준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작년에 출시된 갤럭시 S24 FE 모델의 경우에는 S24에 탑재된 엑시노스 2400에 다운클럭 버전인 엑시노스 2400E 칩셋을 탑재했었는데요. 다운클럭 칩셋이긴 하지만 성능이 엑시노스 2400에 근접하면서 갤럭시 S의 이름값을 톡톡히 하기도 했죠. 작년과 같이 흘러간다면 이번 갤럭시 S25 FE 모델에는 엑시노스 2500의 다운클럭 버전인 엑시노스 2500E가 탑재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 IT 매체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은 갤럭시 S25 FE 모델에 작년 S24 FE에 사용했던 엑시노스 2400E 칩셋을 다시 탑재한다는 것입니다. 유출된 코드에서 갤럭시 S24 FE를 뜻하는 R12S와 갤럭시 S25 FE를 뜻하는 R13S가 모두 엑시노스 2400E를 뜻하는 SOE9945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인데요. 정말 이대로 출시된다면 1년 차이가 나는 모델이 같은 칩셋을 사용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될 전망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플립 FE 모델 역시 코드가 유출됐는데요. Z 플립 FE를 뜻하는 B7R에 탑재된 칩셋은 SOE9945, 즉 엑시노스 2400E 칩셋입니다. 2025년에 출시되는 두 FE 제품에 모두 작년 칩셋을 탑재하는 셈인데요. 한때는 플립 FE 모델에 엑시노스 2500이 탑재될 수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던 터라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소식입니다. 당초 삼성의 계획대로 올해 엑시노스 2500이 제대로 생산되기만 했다면 삼성의 선택지가 훨씬 다양하고 안정적이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 소식입니다. 그래도 아직 출시 기한이 좀 남아있는 만큼 최종 탑재될 칩셋에 대한 소식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삼성은 지난 갤럭시 탭 S10 시리즈에 이례적으로 미디어텍 칩셋을 사용했습니다. 스냅드래곤도 엑시노스도 아닌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칩셋을 플래그십에 탑재하는 것은 삼성의 큰 도전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 출시가 예정된 갤럭시 탭 S11 시리즈에도 또 한 번 미디어텍 칩셋이 탑재된 코드가 발견됐습니다. 갤럭시 탭 S11과 S11 울트라를 가리키는 GTS11과 GTS11U 코드를 확인할 수 있고요. 바로 뒤에 붙은 MT6991은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9400의 부품 번호입니다.
디멘시티 9400은 미디어텍의 2025년 플래그십 칩셋으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보다 약 10% 정도 낮은 긱벤치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높아져 버린 스냅드래곤 칩셋의 가격을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삼성이 올해도 탭 S11 시리즈의 디멘시티 칩셋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이 2년 연속 미디어텍 칩셋을 선택한 것도 뉴스거리지만 스냅드래곤의 대안으로 삼성의 엑시노스 칩셋이 선택되지 못했다는 것은 더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코드 정보에서 삼성의 뜻밖의 선택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바로 갤럭시 탭 S10 라이트의 존재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미 갤럭시 탭 S10 FE가 출시됐는데 여기에 추가로 탭 S10 라이트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이례적인데요. 탭 S 시리즈의 라인업을 이렇게 늘리는 이유를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만 라이트 버전까지 출시된다면 탭 S10의 라인업은 탭 S10과 FE 그리고 라이트까지 세 종류가 되는 것입니다. 갤럭시 탭 S10 라이트의 코드 뒤에 따라붙은 SOE8835는 엑시노스 1380 칩셋인데요. 엑시노스 1380은 탭 S9 FE 시리즈에 탑재됐었기 때문에 탭 S10 라이트는 탭 S10 FE보다는 낮은 등급의 태블릿이 될 전망입니다. 네, 오늘은 삼성이 올해 출시할 기기들의 소식들을 알아봤는데요. 삼성의 선택과 행보가 유저들이 보기에는 다소 이상하고 의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의 삼성 플래그십 칩셋인 엑시노스 2500이 계획과 다르게 성공하지 못한 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게 들고 있는데요. 아직 폴더블 시리즈와 FE 시리즈 그리고 갤럭시 탭이 출시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엑시노스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마지막까지 삼성의 선택을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민호토였습니다.